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약언을 읽다 127쪽 31장 간 양신성상법 32장 간 암층법 1, 2 34장 간 암합법까지 읽겠습니다. 127쪽 간 양신성상법 양신성상격은 쌍비호접격과 양간부잡격과는 전혀 다르다. 쌍비호접격과 양간부잡격은 얻은 오행이 3가지나 4가지라서 일정한 이치가 없으므로 이 격들에 의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반해 양신성상격은 사주팔자의 오행이 2가지일 뿐 아니라 2가지의 오행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까지 하다. 양신성 상격 중에서 2가지의 오행이 상생하는 경우에 있는 경우는 금과 수가 각각 반씩 있고 화나 토가 섞여 있지 않거나 목과 화가 각각 반씩 있고 금이나 수가 섞여 있지 않은 경우이며 2가지의 오행이 상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금과 목이 각각 반씩 있고 화가 섞여 있지 않거나 화와 금이 각각 반씩 있고 수가 섞여 있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데 2가지 오행은 지극히 맑기 때문에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만약 한 글자라도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격에 들어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주가 적지 않으니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지와 다른 오행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비로소 격을 얻어 가져야 한다. 또 반드시 정과 도리가 있고 형과 충이 없고 행운이 모두 지극히 맑아야만 묘하게 되니 사주원국이 2가지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것만 보고서 성급하게 상격이라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 129쪽 32장 간암충법 1 무릇 사주원국에 본래 정관도 없고 얻어가질 만한 다른 빼어난 기운도 없고 일지에 있는 성분과 같은 성분이 많으면 궁과 관계를 맺는 정관을 암충하는데 암충하는 정관의 힘은 사주 원국에 있는 정관의 힘과 다를 바가 없다. 만약 겨우 2지지의 성분만 같다면 힘이 부족해서 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3지지나 4지지의 성분이 같아야만 비로소 묘할 것이다. 가령 병호일주인데 지지에 오화가 많으면 오화를 충하는 자수를 정관으로 삼고 정사일주인데 지지에 사화가 많으면 사화를 충하는 해수를 정관으로 삼는데 병호일주나 정사일주가 여름에 태어난 경우에는 일주의 힘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또 가령 경자일주나 임자일주인데 지지에 자수가 많으면 자수를 충하는 오화 속의 정화나 기토를 정관으로 삼고 신해일주나 계해일주인데 지지에 해수가 많으면 해수를 충하는 사화 속의 병화나 무토를 정관으로 삼는데 경자일주나 임자일주나 신해일주나 계해일주가 겨울에 태어난 경우에는 일주의 세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수와 오화가 충하는데 사주원국에 자수나 오화가 있거나 혹은 천간의 계수나 정화나 기토가 투출해 있거나 만약 사화와 해수가 충하는데 사주원국에 사화와 해수가 있거나 혹은 천간에 병화나 무토나 임수가 투출해 있다면 2 경우 모두 합격이 될 것이다. 행운에서도 역시 그러하므로 더더욱 반드시 정관을 생주해 주어야 하고 정관에 칠살이 혼잡되거나 상관이 정관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꼭 필요한 것이다. 예책에서 말한 여러가지 희기에 대해서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한편 비천 농막격과 도충격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해설만 늘어놓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지지에 같은 종류의 오행이 많으면 모두 다 정관을 충할 수 있는데 어찌 오직 이 6일, 병호일, 정사일, 경자일, 임자일, 신해일, 계해일만을 얻어가지는가 라고 했지만 이는 6일에서 충하는 정관 속에는 확실히 충하는 재성이나 인성도 함께 들어있지만 충하는 칠살이나 상관이나 효인이나 겁재는 결코 함께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 6일이 충분히 귀중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또 먼저 일지를 위주로 하므로 간목일주에 묘목이 많아도 유금을 충할 수 있고 을목일주에 인목이 많아도 신금을 충할 수 있으나 묘목은 간목일주의 일지에 올 수 없고 인목은 을목일주의 일지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묘목과 인목을 가져다 쓰지 않는다. 132쪽 33장 간암충법 2. 예책을 보면 정란착격이라는 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경금일주가 지지에 신자진을 전부 만나고 사주원국에 원래 정관, 정화가 없는데 신자진을 써서 인호수를 암충하면 재성 간목과 정관, 정화와 정인 기토가 모두 갖추어지며 경금이 3개 있으면 더욱더 묘하다는 내용이다. 이 격은 암충격과 비슷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격의 이름이 이치에 맞지 않으니 결국 비천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이론을 늘어놓은 셈이다. 무엇이 정전이고 무엇이 란이며 무엇이 차란 말인가. 이처럼 여러 가지로 논박을 당하므로 정란차격이라는 예전의 명칭을 없애고 암충격에 부속시킨다. 예책에서 이르기를 자월에 태어나면 상관이고 신시에 태어나면 귀록이라고 하는 학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월에 태어나면 걸록이 된다고 하는 학설도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무릇 수로서 화를 충하는 것은 날씨가 춥고 초목이 다 말라 시드는 계절에 유리한데 그 까닭은 이러한 계절에는 수로서 화를 충하는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의 성분이 기운이 없는 달이라면 어찌 충분히 귀중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격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야 아름답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일정한 계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사주 원국의 병화나 정화나 기토 중에 한 글자와 인목이나 오화나 술토 중에 한 글자가 없으면 합격이 된다. 만약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투출해 있으면 능히 수국을 손상시키고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투출해 있으면 상관을 이끌어내어 상관이 되니 격이 역시 참되지 못하다. 그러므로 예책에서 3개의 경금을 얻어가진 까닭은 격이 순수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운에서도 흘러가는 방향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데 그 까닭은 단지 사주 원국만 고려해 봐도 희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134쪽 34장 간암합법 보겠습니다. 지지의 성분이 육합이 되면 그 기운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 사주 원국에 정관이 없고 일지와 같은 지지가 많으면 궁과 합하는 정관을 암합리에 맞이하는데 그 힘이 암충보다는 다소 못하지만 합이 적당하면 정관을 가져다 쓸 수 있다. 가령 갑진일주인데 지지에 진토가 많으면 유금 속에 신금을 암합하여 정관으로 삼고 무술일주인데 지지에 술토가 많으면 묘목 속에 을목을 암합하여 정관으로 삼고 계묘일주인데 지지에 묘목이 많으면 술토 속에 무토를 암합하여 정관으로 삼고 계유일주인데 지지에 유금이 많으면 진토 속에 무토를 암합하여 정관으로 삼는데 반드시 세 지지나 네 지지의 성분이 똑같아야만 비로소 그 합이 참되게 된다. 갑진일주나 계묘일주는 봄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무술일주나 계유일주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며 비록 그 합이 유력하더라도 전시일되거나 충파되는 것을 꺼린다. 나머지의 날들은 다른 격에 들어맞거나 법에 맞지 않으므로 모두 얻어가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옛날의 격인 요합격과 합록격과 형합격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암합격을 다시 제정하는가 라고 했는데 이는 요합격과 같은 여러 가지 격들은 모두 다 사리에 맞지 않게 억지로 갖다 붙인 것들이라서 그 이치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암합격은 이 지지로서 저 지지를 합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적절해서 전자의 여러 가지 격들과 함께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네, 이렇게 해서 31장 간 양신 성상법
간암충법 1, 2 그리고 간암합법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